이소연입니다. 와, 사회자분께서 어떻게 알고 이 봄날이라는 이 주제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좀 전에 이렇게 또 함께 장건강 공부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유익하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내용을 배운다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너무 강의 잘해주신 우리 리더님께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저도 아이를 한 명 키우면서 그 아이가 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장이 굉장히 안 좋고 그때는 장누수증후군이라는 단어도 잘 몰랐고 지금 한 연구자분들께서 미생물학자분들께서 10년 이상 연구를 해서 장누수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9월 달에 또 신제품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몸이 안 좋고 개선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방법이 되게 힘들고 근데 저희 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되기 이전부터도 저는 느낌상 이 아이가 장누수가 굉장히 심하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지금 되게 기대되는 또 앞으로의 미래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29살에 이런 자리에 이제 처음 나왔어요. 저희 아이가 그때 이제 너무 아토피도 심하고, 정말 몸이 맨날 허약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리고 저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항상 뭐 이렇게 쓰러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팍 쓰러져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뺨 때리면서 일어나! 이제 이러면 일어나고 막 이랬던. 1년에 한 4번씩은 갑자기 쓰러지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그랬던 안 좋은 몸이고 그런 몸으로 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애도 아프고 그랬었을 때 이제 스폰서님을 통해서 이런 자리에서 건강을 배워야 된다고 들었어요. 건강을 그냥 누가 이거 좋대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건강을 내가 정말 체계적으로 퍼즐을 맞추듯이 잘 배워야 되는 거나를 이런 자리에 와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자리를 통해서요 뭘 느꼈냐면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건강은 가장 기본적인 부모로서의 아이의 욕구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아이를 잘 못 키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을 배우면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1번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꿈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 이제 봄날이라고 지금 벚꽃이 너무 예쁜 시기이기 때문에 벚꽃 이제 이 사진을 제가 가져왔어요. 근데 봄날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섞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일들 때문에 변수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섞여요. 어쩔 때는 기분이 좋고 밝았다가 어쩔 때는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제 삶에 가장 중요했던 게 노후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봄날이라고 하는 게 나의 50대 이후가 초점이었어요. 나의 50대 이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울 같거든요. 누군가를 밖에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요. 왜요?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50대 이후는 대부분 겨울 같은 삶을 50년 이상 살게 돼요. 너무 무섭죠? 근데 저는 50대 이후의 봄날 같은 삶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꾸준히 오셔서 내 건강과 가족 건강도 함께 챙기시면서 내가 다른 인사이트를 받으시면서 넓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의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제가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노후 준비를 하고 싶었던 어린 아이였었어요. 좀 특이하죠? 아기가 노후 준비를 하고 싶어요? 저는 10대 때부터 노후 준비하고 싶었어요. 안 믿기시죠? 왜 그러냐면은 저희 이제 아빠가 저 어릴 때는 이제 한진해운이라고 하는 배 아세요? 이렇게 큰 물류 이렇게 옮기시는 거? 그거를 타셨는데 거기에서 통신국장이라고 하는 걸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스보 이거 기억나시대요? 옛날에 K7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그 CF에서 모스보가 나왔어요. 이게 K7이야. 그 모스부에서. 그러니까 아빠가 그거를 하는 통신국장이었어요. 그때는 배 안에 전화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통신으로 이거 모든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 자격증이 그때는 굉장히 좀 귀해가지고 수입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릴 때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부족함 없이 감사하게 이제 귀하게 이제 그런 시간들을 살았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전화기가 생긴 거예요. 배. 그래가지고 그 직업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던 그 직업이 사라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발령이 나시는데 이제 아빠가 아이들이 너무 어리니까 애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으셔가지고 배에서 내리시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자영업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아빠 나름대로 미래의 변화를 좀 보신 거예요. 뭐냐면은 80년대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그렇게 한 집마다 많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한 집마다 모든 분들이 자동차를 타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동차가 막 일어났기 때문에 아빠가 이제 그 자동차 인테리어 부품 이런 그 센터부터 해가지고 카센터까지 막 기사 삼촌들 하면 5명 엄청 크게 이제 그렇게 차리시면서 자영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엔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내가 돈에 왜 이렇게 내가 어릴 때부터 빨랐나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카드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장부에다가 아빠가 밤마다 현금을 꽂아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껍게 장부에다가 꽂아갖고 오시면은 제가 이제 10장씩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센 거예요. 10장씩 세고 10장, 10,000원짜리 10장, 십자가 모양으로 계속 포개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도 한 200 몇 장을 제가 계속 셌으니까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저도 알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얼마나 시간이 변화가 빠릅니까, 요즘에. 그죠? 근데 그때도 생각하면 빨랐던 것 같아요. 이제 IMF가 오면서 기아 자동차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비슷한 경쟁 업체들이 한 100m 간격으로 계속 생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계속 밤마다 돈을 세는데 그 돈이 줄어드는 게 저는 엄청 체감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그럴 때도 가끔씩 이제 그때는 세면은 카드도 생겼지만 5,000원짜리 한 장을 세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돈을 세면서 돈에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돈을 셌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면 6년에 돈을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썼던 시 제목이 돈이야, 돈.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색깔만 다를 뿐인데 찢어지고 태워지면 똑같은 종이 조각 아닌가요? 막 이러면서 막 나 혼자 막 이 돈에 대해서 막 엄청 심취해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노후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엄마 아빠가 굉장히 열심히 사셨지만 그 당시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지만 언젠가 나의 의사와는 굉장히 상관없이 다른 환경 때문에 변화된 환경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구나를 저는 빨리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노후에 내가 잘 살고 싶다. 노후가 봄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는 10대 때부터 있었고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는지가 저는 계속 그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돈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미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미술 전공을 하고 시각 디자인 전공을 하면서 우리 이렇게 대한펄프의 깨끗한 나라 이 휴지 써본 적 있으세요? 네, 어머님들 또 제 주변 분들은 제 또래 분들까지는 이거를 많이 써본 적이 있는데 깨끗한 나라 이제 휴지 패키지라 그러거든요. 이제 화장지, 생리대, 기저귀 막 이런 것들을 패키지 디자인을 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미도 있었고 이제 뭔가 이렇게 되게 수입도 괜찮았고 이제 그랬었는데 막 이런 거 만들 때 생리대하고 막 기저귀랑 뭐 이렇게 휴대용 티슈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림 넣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제 친구들 이니셜 몰래 새겨줘. 그래가지고 마트에 팔면 거기 네 이름 있다 찾아봐. 막 이렇게 재밌죠. 재밌게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항상 첫 번째 고민이 노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내가 지금 디자인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언젠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해보면 오래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신입생이었고, 이제 신입사원이었고, 주변에 이제 먼저 오신 선배 언니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뭔가 신제품이 나온다, 뭐 깨끗한 나라 신제품이 나옵니다, 라고 하면은 3명이서 경합을 해요. 그래서 각자 디자인을 해가지고, 본사에다가 디자인을 붙이고, 직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제 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신선하니까. 신입이니까. 신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꼈죠. 아, 이제 또 다른 신입 들어오면 내 거 계속 밀리는구나. 그러니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걸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겠구나. 왜?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고민을 딱 하다가 2년을 딱 다니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 선생님을 하기로 해요. 왜냐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노후 준비는 연금밖에 없어요. 선생님, 공무원, 연금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 선생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이제 광주로 내려오면서 이제 동대학원에서 이제 그 교육대학원을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다가 이제 좋은 오빠가 이제 결혼하자. 네, 이래가지고 제가 27살에 결혼을 엄청 빨리 했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결혼해서 좀 이렇게 좀 우선 편하게 살아야겠다. 근데 선생님도 제가 연금 때문에 하고 싶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30년 이상을 같은 쓰리바를 신고 같은 복도를 다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저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할 것 같은 그 부분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연금은 조금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상태로 진짜 10원 한 장 없이 저는 그냥 결혼을 해서 광양이라고 하는 시골로 제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아프고 나도 아프고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만난 언니가 건강 공부를 해보세요라고 해서 아메이를 만났고 그로 인해서 제가 지금은 아메이로 제 삶을 디자인해요. 그 전에는 제품을 디자인할 때는 어때요? 회장님만 좋은 일이죠. 가운데 있던 그 키친타올이 15년간 팔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월급 받고 그 디자인을 해줬기 때문에 15년간 팔려도 아무런 저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의 수입이 되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직장인이라고 하는 수단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아메이는요, 내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내 아이의 인생까지 내가 디자인해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판매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깨지는 데까지 제가 1년이 걸렸어요.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나는 판매도 못하고, 나는 영업도 못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 자리에서 노후 준비가 된대. 연금과 같은 수입이래. 그게 제가 궁금증 1%, 의심 99%를 가지고 시작했던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했을 때 저를 가장 칭찬하고 싶은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1%의 궁금증을 무시하지 않았구나. 이게 노후가 진짜 준비될까라고 했던 그 1%를 내가 이 자리에서 캐내려고 했던 그 시간이 저는 가장 제일 잘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의 인생을 제가 설계하고 저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노후를 되게 이제 꽂혀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60세 노부부에게 물어봐요. 얼마가 있으면 그나마 먹고 살 것 같은가요? 라고 물어보니까요. 300만 원 정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이 강의 할 때 2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물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300만 원이면요. 사회생활 잘 못해요. 그냥 관리비 내고 전화 비용 내고 먹고 사는 비용이에요.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시부모님께서도 이제 공무원을 30년 이상 근무하셔가지고 연금이 딱 요 정도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셨던 뭐 골프 활동이나 굉장히 많은 것들은 좀 굉장히 축약되셨고 정말 그냥 생계 활동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는 그래도 감사하게 연금으로 이렇게 사시고 계신데요. 그러면요, 내가 만약에 연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면요, 내가 60세 이전에 내 몸을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기간 이전에 돈을 얼마나 모아놔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60세 노부부는 300만 원이 필요하고 1년이면 3,600만 원, 그리고 10년이면요 3억 6천이 필요하죠. 10년이면요. 그리고 30년 동안 우리가 적어도 90세까지 지금은 사시잖아요. 근데 우리 때 우리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60대고 70대고 80대면요 120세는 기본으로 보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가장 심플하게 제가 90세까지 본 거잖아요. 그러면 30년 동안 필요한 금액이 10억이 넘어가요. 그러면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몸을 쓸 수 있는 이 시간에 적어도 60세 이전에 10억 이상은 모아놔야 그 이후에 30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비용, 생활비용, 그냥 겨우 한 달에 버는 그 월급에 대한 게 똔똔이야. 끝나. 부족할 때도 있고. 근데 어떻게 이걸 모아놔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가 또 빠져 있거든요. 뭐냐면요, 물가 상승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1975년도에 짜장면이 140원이었대요. 그리고 2014년도에 4,400원이었대요. 이게 지금 이렇게 어디 책에 나와 있는, 문제지 같은 책에 나와 있는 장표인데 14년도에 4,400원이었고 지금 12년 뒤죠. 지금 얼마예요? 짜장면? 8,000~9,000원이에요. 7,000원 하는 데 있으면 깜짝 놀랄 정도잖아요. 물가가 정말 맞죠? 그리고 나면요, 2024년도에 10만 원 넘은 짜장면 드실래요? 안 먹는다 그러죠? 그게 제일 싸요. 설렁탕 20만 원, 한식 40만 원.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뭐 연금 물론
개인연금 이렇게 돈 부어가지고 개인연금 들 수 있으면 훨씬 좋긴 하죠. 있으면 좋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나중에 60대 이후에 100만 원을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 돈을 부어야 된다면 엄청 많이 부어야 된다고 보험하시는 언니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60대 이후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라는 게 지금의 체감으로는 괜찮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 가서는요, 한정식 2명이서 드시면 끝나는 수입인 거예요. 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물가에 대한 상승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미래에 굉장히 헛발 디딘 것처럼 되게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제가 어제 새로 그렸어요. 제가 아메이를 안 했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제 저희 신랑이 포스코에서 이제 대기업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나이 들면서 승진하겠죠. 이렇게 오르면 저희 신랑이 이제 엔지니어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나오거든요. 그럼 50대 되면 나와야 돼요. 50 되면은 나와야 되는데 50 돼가지고 나오면 그냥 놀 수 없잖아요.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이제 대기업 다니다가 나오시면요 하청업체로 가요. 그럼 절반으로 수입이 딱 끊겨요. 그러니까 선배 예전에 그 포스코 다니시던 언니들 남편분들이 막 하청업체로 가시면서 계속 안 피던 담배까지 계속 더 피시고 막 이런 상황들을 저는 들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청업체로 가서 20년 겨우 이제 계속 이제 거기라도 겨우 연연하면서 왜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러다가 70 되시면 대부분 또 나오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저는 제가 만약에 아메이 안 했으면 뭐 할까 생각해보면은 그냥 아이 키우면서 적당히 할 수 있는 게 저는 미술학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학원을 할 건데 미술학원을 했을 텐데 했다라면 45세가 되면 엄마가 저한테 애를 안 맡길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젊고 너무 유능하고 감각적인 젊은 쌤들 많은데 왜 저한테 맡기겠어요? 제가 지금 딱 45거든요. 미술학원 했으면 지금 이제 끝나야 되는 나이인 거예요. 그리고 몸에 한계가 있죠. 아이들한테 애들아 이렇게 목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45세 되면요 또 뭔가를 또는 찾아야 돼. 왜? 아이들이 크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걸까요? 겨우 몸으로 조금 할 수 있는 캐셔도 요즘은 너무 젊은 친구들이나 자동으로 많이 하고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정말 몸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그런 것들을 하면요 수입이 또 절반으로 또 끊기죠. 그러면서 저는 몸이 힘들어서 60대까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아내를 안 만났으면 몸의 기력이 너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뭔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수입이 다 끝나요. 그런데 지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엄마와 자녀들의 나이 차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저는 그나마 빨리 결혼해서 그나마 얼마 안 나는 나이가 그래도 28살 차이가 나요. 그런데 내 주변 친구들 아직도 40 넘었는데 아이 이제 가지려고 하는 분들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60대, 70대가 돼도 아이들은 아직도 내 안에서 돈이 필요한 수준이 되어 있고 또 결혼을 할 때 더 많은 필요성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뭐 다 했으니까 이제 끝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60대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하고 나서 돈이 더 들어요. 언니 왜? 며느리 생일도 챙겨줘야지. 아기 나면 축하한다고 돈 100은 줘야 되지. 100일 때 줘야 되지. 돌 때 줘야 되지. 어디 뭐 입학하면 줘야 되지. 어디 간다 그러면 용돈 챙겨줘야지. 더 든대. 경조사비 중에 가장 많이 드는 대상이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사랑스러운 부채가 많다라고 하는 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생각했어요. 내가 젊을 때 내 몸이 그래도 쓰일 수 있을 때 나는 나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그게 저는 연금형 나의 노후가 준비되는 일에 투자하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었어요. 그래서 내가 연금형 수입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기로 했고요. 대부분 요 정도 이렇게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연금 50, 국민연금 50은 나오겠지? 개인연금 엄청 돈 많이 부은 사람이 한 100만 원 나온다 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요. 나머지 수입은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모아서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무언가가 필요하면 그거를 저는 제가 1년 정도 아메이를 배우고 나서 아메이로 한번 천천히 만들어 봐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이 진짜 없었어요. 소극적이고 저는 기력이 없어서 사람 만나는 거 별로 못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막 기력이 없는 사람은 우선 말을 많이 하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말 많이 하는 것도 힘드니까 저는 대화도 잘 안 했고 어디 가서 내 주장을 펼치지도 않아. 왜? 기력이 없는 사람은 싸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듣고만 있고, 내가 아무리 좋아도 누군가에게 막 권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 성격이 아메이를 잘할 사람은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나는 어차피 노후를 생각했고 지금 당장 잘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50대 이후, 그래 내가 선생님이 됐다고 생각하면 55세, 60세에 250만 원, 300만 원만 아메이로 나오면, 60세 이후에 200만 원, 300만 원만 나오면 나는 소원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하기로 시작한 거예요. 크게 내가 뭔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연금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20세기에는요, 글을 못 읽던 사람들이 문맹이었어요. 근데 21세기 지금은요, 어때요? 더 이상 배우지 않으면 문맹이 돼요. 근데 정말인 것 같아요. 너무 시대가 빠르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이 자리에 한번 나와보세요. 정말 나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내 손에 들어오는데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아메이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그때 15년 전에는 이거 스마트폰 없을 때예요. 근데 스마트폰, 컴퓨터가 손 안에 들어오는데 이런 얘기를 매장에서 여기에서 처음 듣고 나서 에이 설마 이랬는데 2년 뒤에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더라고요. 정말 미래의 변화를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곳이 이 공간이기 때문에 내 아이들의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꼭 배워야 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되게 좋아요. 이 사진 되게 좋아요. 우리가 빈부라고 하는 거, 가난하다 부자라고 하는 거는요, 살면서 우리에게 변수가 굉장히 많이 오죠. 사사로운 변수, 큰 변수 많이 와요. 이럴 때 내 삶에 충격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 변수로 인해서. 근데 빈부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돈이 많고 적고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의 충격이 어느 순간 왔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변수는요, 나이 들어서 훨씬 많이 자주 와요. 젊을 때는 내가 그닥 변수가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이 들면 건강의 변수, 사회적인 변수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아이들에게 그 변수가 왔을 때 부담되지 않는 삶을 주고 싶다라는 게 저는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노후를 생각했을 때 저는요, 이거였었어요. 경제력. 정말 많지는 않아도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베풀 수 있고, 먹는 거 내 자식들에게 사줄 수 있고, 좋은 거 있으면 내가 갖고 싶은 거 좀 소소하게 살 수 있고, 이런 경제력을 내가 나이 들어도 일을 못해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저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좋은 지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기력이 약한 사람은요, 힘들면 관계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지인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적인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면 일할 수 있는 자유와 안 할 자유가 섞여야 이게 가능해요. 나이 들어서 돈만 많다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적당히 사회적으로 내가 나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일이 적당히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나이 들어서 진짜 70대, 80대 할머니가 되어서도 내가 함께하는 파트너 리더님들에게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해봤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사회적인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할머니가 될 수 있구나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또 주변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노후를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메이를 처음에 오면요, 우리가 꿈을 적게 돼요. 원하는 삶이 무엇이에요? 라고 할 때 저는 가족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해주고 싶은 거 마음껏 지원해 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걱정 없는 딸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어깨를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와이프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10원 한 장 안 벌 때 결혼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름 그게 이제 동hel미들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생각했을 때 가족이 함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노후 미래를 위해서 아미를 한번 잘 배워보고 이 안에서 잘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투자금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겁이 너무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아메이 시작한 거 보면 되게 용기 있네요. 라고 하는데요. 저는 돈 투자해서 하는 일은 전혀 못해요. 용기가 없어서. 그리고 미래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냥 살아가는 게 저는 더 무서워요. 그래서
정말 오히려 미래를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시는 게 더 용기 있으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나는 정말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소심하고 용기가 없기 때문에 투자금은 없는데 연금을 만드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들어보니까, 아, 암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가 그 1%의 궁금증이 확산됐던 거예요. 왼쪽에 있는 수입은요, 노동 수입이라고 해요. 직장인, 자영업, 의사, 변호사. 다 노동 수입이에요. 그건 뭐냐? 내가 지금 나의 시간과 나의 몸으로 돈을 벌어오는 일이에요. 저희 신랑, 포스코 직장, 저 미술학원 선생님, 둘 다 노동 수입이죠. 둘 다 언젠가는 일을 안 하면 바로 제로가 돼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수입은요, 인세 자산 권리 수입이라고 해요. 그건 뭐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 동안은 나의 노력이 들어가지만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시스템이 돈을 벌어다 줘요. 예를 들어서 건물, 누군가가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이 월세를 벌어다 주죠. 내가 작곡을 했어. 애를 써서 돈을 들이고 애를 써서 나의 에너지를 내서 작곡을 했어. 그때까지 내 에너지가 들지만 그 이후로는요, 노래가 돈을 벌어다 주죠. 그게 바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몸이 언젠가는 일을 못할 때 시스템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는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으로 50년을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돈을 벌면서도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이 돈을 언제까지 벌지를 모르니까. 안 그래요? 분명하잖아요. 근데 내가 일을 못하는 시간이 훨씬 길 거라는 거를 막연히 우리는 알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통장을 하나 줘. 그러면서 500만 원짜리 통장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500만 원을 써도 다음 달에 또 500이 채워져 있고 당신이 100을 써도 또 500이 채워져 있어. 그런 통장을 하나 준다라면 미래가 무서울 게 없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인세 수입이더라고요. 그런 권리 수입의 시스템이 바로 그러한 통장 수입이에요. 그래서 아, 나는 왼쪽에 있는 일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면 분명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일로 내가 공부를 하고 학습해서 나의 뇌 구조를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일 중에 건물주나 내가 사업가가 되는 거 이런 거는 너무 제 능력에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하게 돼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암이 다당기면서 뭔가 미화시킨 이름으로 새로운 걸로 아닌 것 같이 이야기를 하네 라고 생각했어요. 부정적이고 막 느낌 오시죠? 그런데 제가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전문가의 책. 암의 책이 아니에요. 서점 가셔가지고 이런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미래학자, 경제학자, 법학 박사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 내용이 할 수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소비자가 자신의 경험으로, 소비자가 자신이 배운 지식으로 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걸 배워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빈자는 월급에 관심을 갖고 부자는 자산에 관심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암일을 하면 많은 주변의 친구들이 그런 얘기, 그래서 이번 달에 얼마 벌었는데? 그래서 이번 달에 얼마? 10,000원. 100,000원. 그죠? 에이, 그거는 우리가 보통의 사람에서 월급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뭐 삼성의 총수분들과 LG의 총수분들 이런 분들이 대화해서 이번 달 얼마 벌었어? 대화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지금 하고 있는 일 잘 되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건 뭐냐? 미래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당신의 하고 있는 일은 시스템을 만드는 일인 걸 내가 압니다. 당신의 그 시스템이 미래에 돈을 잘 벌 수 있어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을 번다라는 게 애기게라고 느낄 수 있는 건 월급에 관심이라 했잖아요. 10만 원으로 이자 수입을 받거나 주식의 배당 수입으로 받으려면요. 5천만 원이 은행에 있어야 돼요. 5천만 원이 주식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번 달에 내가 아메이로 10만 원을 벌었다? 이번 달에 5천만 원을 내가 주식에 넣어놓은 거랑 똑같아요. 한 달 동안 5천만 원 벌어서 주식에 넣을 수 있으세요? 나는 불가능하던데요. 그런데 아메이로 그게 가능해요. 그거는 내가 나의 네트워크, 나의 소비자 자산을 내가 5천만 원어치를 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안다라면 아메이의 사업적인 마인드가 조금씩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하우스 골드.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생필품이 당신의 사업의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무조건 사람들은 지출하는 게 바로 생필품이라고 하는데 그 가정의 지출을 당신의 소득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소비하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쿠팡 사장님이나 이마트 홈플러스 사장님들에게 돈이 됐다라면 지금부터는 내가 나의 소비가 나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학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표는요. 20살부터 120살까지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예요. 소비의 자유권이 있는 시간이겠죠? 그런데 보세요. 어디 나이에 있으세요? 저는 45세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120살까지 살 때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앞으로 쿠팡 사장님만 돈 되게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시간의 수입을 가지고 내가 연금을 만들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인 거죠. 아메이를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너무 좋았던 게 내 아이들에게 너무 주고 싶은 제품들이었었어요. 만약에 성냥개비 아니면 불량식품을 만드는 회사 사장이라 해도 내 제품 좋아요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메이라는 제품을 보니까 내 자식에게 너무 먹이고 싶은 제품이고 너무 쓰이게 하고 싶은 제품인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내가 다른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너무 술술술 권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게 조금씩 생겼어요. 왜?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좋아졌고 내가 그 뒤로 쓰러지질 않으니까. 나와 같은 뭔가 마음의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내 경험을 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택은 그들이 마음껏 하는 거죠. 하지만 나는 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정말 유기농 농장을 보유하고 있는 뉴틸라이트, 그리고 그 식물 원료를 담은 아티스트리, 그리고 환경을 정말 생각하고 있는 세제, 그리고 내 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데일리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암에 걸리는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해요. 흡연보다도. 그래서 정말 이 데일리 케어를 정말 잘 써야 되고 그 원료를 정말 잘 봐야 돼요. 저는 카탈로그 안에서만 골라도 내 가족의 건강은 책임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학습하고 아 정말 이 안에서 마음껏 우리 아이에게 건강을 지킬 수 있구나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요즘 굉장히 많은 탈모 시장이 있으시잖아요. 이 후기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요리, 물, 공기, 요리 이런 것들이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가져왔는데 저희 이게 뭐냐면 탯줄이잖아요. 탯줄. 제가 처음에 아미를 만났을 때 이제 포스코 단지 안에 살았는데 거기는 욕조 주변에 주황색 때가 껴요. 그게 뭐예요? 녹물. 철가루가 너무 많으니까 녹물이 껴요. 그래서 이렇게 때를 벗기면 주황색이 쫙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내가 너무 무지하고 너무 알뜰해가지고 정수기 안 샀거든요. 그리고 그냥 끓인 물 먹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아이도 아프고 이제 근데 저는 몰랐으니까 어쨌든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는 언니를 만나서 그 언니가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임산부가 이스프링 아메이 거를 먹고 나서 양수가 유독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부정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일까? 그걸 말하는 셈도 있고 안 말하는 셈도 있지 뭐라고 그냥 넘겼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신랑이 물을 많이 먹는데 저는 물을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물 좀 먹자 이러면서 정수기를 사달라 해가지고 이제 이걸 달게 된 거예요. 12월 달에 달았는데 1월 달에 둘째가 임신이 됐어요. 우리가 학습을 해보면 물이 내 몸 안에 체류하고 일을 해서 나가는 시간이 며칠? 28일. 그러니까 물이 싹 바뀐 뒤에 애가 임신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똑같은 선생님, 똑같은 병원을 제가 임산부 이제 임신으로 해서 다니는데 거기 선생님께서 한 5개월쯤 돼가지고 양수가 유독 깨끗하시네요.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물어봤어요. 그게 보여요? 바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지랑이 같은 게 전혀 없이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그 말이 맞았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애를 낳고 탯줄을 받았고 이제 그냥 어디 처박아 놨고 시간이 흘렀는데 EBS에서 방송을 보다가 어떤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탯줄 말린 게 있으면 꺼내와서 봐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탯줄 상태를 보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깨끗한 양수와 얼마나 많은 영양소를 섭취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가 영양소를 많이 받고 깨끗한 양수에서 자라면 환경이 좋은 거기 때문에 탯줄이 말라 삐뚤어져도 통통하고 시커멓대요. 누가 둘째인지 알겠죠? 그게 아니면 말라 삐뚤어져서 희멀떡하다는 거예요. 누가 첫째인 줄 알겠죠? 그래서 둘째는 지금까지 입원해 본 적도 없고 너무 건강하고 키도 진짜 많이 크고. 근데 첫째는 제가 아픈 상태로 정말 그 근본부터 안 좋게 나왔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장 누수가 어릴 때부터 정말 많아서 진짜 뉴트릴라이트를 퍼부으면서 그냥 임시 방편처럼 저는 막 퍼부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퍼부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아이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랬기 때문에 이제 둘째 애기는 이제 막 엄마 나는 뉴트리 베이비지 막 이래. 맞잖아요. 첫째 애기가 엄마 나는 라면 스프 베이비지 막 이래. 근데 속으로 말은 못해도 아니 너 수돗물 베이비 막 이런 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물과 영양소가 우리 몸을 다 만들거든요. 하물며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그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임신하거나 이렇게 아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입에 거품 물어요. 저는 아이 키우고 있는 집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게 간과할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뉴트릴라이트, 이 더불어 사는 자부인주라는 책에서는요, 이 아메이 창업자가 리퀴드 오가닉 클리너라고 하는 세제로 처음 만들었어요. 50년대 전쟁이 나서 난리가 났을 그때 어떻게 리퀴드 오가닉으로 만들었을까? 와, 정말 환경을 생각했구나라는 것이 좀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자연 보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진정한 그 회사의 이익이 생길 것이다. 자연과 인간을 희생하면서 얻어진 이익은 절대 참된 이익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989년도에 유엔에서 이 창업자 두 분에게 환경 프로그램 상을 줘요. 이 환경 프로그램 상은요, 그냥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30년 이상을 지켜보고 주는 상이에요. 그 회사의 모든 방침, 만들어지는 생산 과정, 운반 배송 과정, 모든 것들을 보고 정말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구나를 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세제 회사야.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저는 정말 너무 좋죠.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나올 수 있는 거는 800건 이상의 특허, 그리고 정말 과학자, 혁신학자들이 이 모든 분야에 곳곳곳곳에 많은 분들의 그런 집합체로 만들어져 있는 그 모든 제품들이기 때문에 특허와 우리가 제품을 쓰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메이 회사는요, 창업 이념도 달랐어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이 네 가지를 소비자에게 그리고 아메이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창업 이념으로 우리를 선물해 주고 싶다. 그리고 지금 100여 지역 국가의 법인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뭐 조금 검사해 보는 것보다 100여 나라가 이 회사를 검증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 나라도 철수한 곳이 없어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적자가 난다 그러면 바로 철수해요. 그런데 아메이도 적자가 난 순간들이 많지만 이 회사를 바라보고 있는 단 한 명의 사업자와 소비자분들을 생각해서 한 곳도 그러한 곳이 없어요. 저번에 전쟁이 나가지고 러시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오면서 바로 옆에 있는 나라로 이제 그 기지를 옮기면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회원들에게 같은 수입을 동등하게 돌려줬었어요. 그 정도로 한 명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보통의 회사들은요, 아메이는 생산회사거든요. 유통회사가 아니에요. 생산회사예요. 이 생산회사는 좋은 제품들을 만들 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맡기죠. 누군가에게 검증되어 있는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곳에 맡기겠죠. 왜? 그래야 편하거든요. 그런데 아메이는요, 우리는 좋은 제품 만들게요. 그리고 중간에 회원들에게 이런 돈 있는 사업자들에게 주지 않고 중간에 이 회원들에게 직거래로 우리가 주겠다라고 해서 직거래 마케팅인 거예요. 그래서 직접 판매 회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회원들이 직접 회원제로 쇼핑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런 제품이고 내가 자본이 없이도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시 대통령께서 예전에 리치디 보스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 오셔가지고 이제 연설하셨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나요. 저는 리치의 가문이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가문의 하나로 인정을 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미국에게 꼭 필요하지만 아직 끝내지 못한 숙제가 있다. 그게 바로 미국의 자유라는 숙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진화가 될수록 빈부 차이가 훨씬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것들이 또 숙제이고 고민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생존,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해 노동하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누구나 돈 있는 사람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치약 하나 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라면 자신의 노력으로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 이분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상실감에 빠져있는 이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의존합니다. 우리가 리치디 보스 창업자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그 리치디 보스가 이 회사를 만들면서 시작했던 모토의 생각이 이웃을 사랑하라였었어요. 내 이웃이, 내가 힘들 때, 내가 상실에 빠져 있을 때 내 이웃과 함께
내가 서로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내 이웃이 잘 살아야 나도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것들을 깨우치면서 이 기회를 나는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 텐데 이 제품을 통해서 수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부자들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정말 가난한 사람도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제품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회사의 사장님이라 해도요, 우리한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아메이는 욕을 먹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게 우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회사 사장님이야. 아이고 사람들한테 기회 줬더만 심란하네. 맨날 욕이나 뭐 쌓고 막 과장 광고 했었고 막 이렇게 강매 했었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럼 저는 회장이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딱 잘라서 나 홈플러스 줄란다. 홈플러스 팍 주면 심플해요. 좋은 제품 만들어서 홈플러스 딱 주면 홈플러스 사장님 벌고 나 벌고 끝나거든요. 근데 아메이 창업자는 그 모토가 달랐기 때문에 저와 같지 않고 이거를 지금 70년 이상 유지해 오신 거예요. 그게 대단하신 거잖아요. 그 마음을 알아야 아메이를 오래 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창업자 책을 한번 꼭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내용 있으시죠? 내 아이 주변에서 우리 엄마 아메이 했더니 아메이 우리 엄마 그 다단계를 써 이런 상황 혹시 있으세요? 저도 한 번쯤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봐보세요. 공사공단 시험 문제지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다국적 기업에 대해 틀린 게 뭘까요? 틀린 답은 4번이야. 기업은 핵심만 하고 나머지는 외부한테 의존하는 건 틀린 답이죠. 근데 맞는 답 1, 2, 3번 중에 2번을 봐보세요. 코카콜라, 아디다스, 아메이가 다국적 기업의 예의다. 아메이! 그럼 바로 2번 찍어버려. 애기가. 바로 틀려버려. 공사공단 못 가. 응. 엄마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엄마의 정보력이 아이의 정보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배워야 돼요. 정확한 정보도 배우지만 미래를 이 자리에서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코카콜라, 아디다스는 다국적 기업 같은데 아메이?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여기도 봐보세요. 삼성 주간지. 이게 10몇 년 전 신문이었어요. 이게 삼성의 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박사님께서 삼성 임원진들한테 돌리는 주간지예요. 회사 내부에 돌리는 주간지. 거기에서 이렇게 내용을 썼어요. 세계 초인류 기업에게 배우자. 왜냐하면 삼성도 글로벌 기업으로 크고 싶잖아요. 그래서 글로벌에 있는 굉장히 유수한 기업들을 연구해서 그 기업들의 특징들을 삼성의 경제연구원 안에서 이렇게 정보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초인류 기업한테 배우자라고 이게 신문을 낸 거야. 아메이의 독특한 기업이냐. 빌 게이츠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아메이사에 이어서 2위가 될 거라고 말을 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2년, 5년 만에 웬만한 대기업 사장의 연봉을 받을 수가 있고 인쇄 자산과 같은 수입이 상속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러한 수익 구조가 그 합리성을 인정받아서 에디슨 마케팅 상을 수상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에디슨 마케팅 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 세계 인류의 변화를 기여한 사람한테 주는 상이에요. 앨런 머스크나 스티븐 잡스 다 받으셨고 작년에 젠슨 황, 엔비디아 그분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수년을 거슬러 보면 아미 창업자 리치 보스 데이빗 낸델이 이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뭘로 받았냐? 마케팅 상으로 수상받은 거예요. 다른 분들은 제품 개발로 받은 거지만 이분들은 마케팅 상으로 수상받았다? 이건 뭐냐? 아까 말한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자산을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걸로 받은 거예요. 여기서 사업 설명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메이를 정확히 알아보고 나서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시고 다이아몬드 이상 되셨고 책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누군가를 통해 아는 아메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궁금증을 2%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정말 여기 나와 있죠. 수입의 분배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S라는 친구가 제일 먼저 가입했고요. S가 나라는 친구에게 아미 가입해서 필요한 거 써봐. 나라는 친구가 A라는 동생, B라는 언니에게 알려준 거예요. 각자 자기의 아이디를 가지고 쇼핑을 해요. 그랬을 때 아무것도 안 써도 되고 10,000원만 써도 돼요. 근데 똑같이 20만 점 포인트를 모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랬을 때 누가 먼저 가장 돈이 많이 받을까? 돈의 수입이 많이 받을까를 찍으라고 하면 저도 먼저 한 사람이요 라고 찍었어요. 제 머릿속에 당연히 고정관념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아메이는요. 가장 늦게 가입한 친구 먼저 계산을 해줘요. 이 친구 20만 점 포인트 3% 6,000원.
이 친구 6,000원, AP 6,000원이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친구는요, 내가 좋았던 경험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공유한 것들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3명의 친구 60만 점, 6%를 곱해서 36,000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36,000원 안에는 AP가 쓴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받은 돈을 6,000원씩을 빼줘요. 그러면 남는 게 24,000원이죠. 그리고 S라는 친구는요, 4명이기 때문에 80만 점. 곱하기 6%는 48,000원이 생겼는데 나와 AB가 받은 수입원을 그대로 빼주면 남는 게 12,000원이에요. 먼저 했지만 12,000원, 늦게 했지만 24,000원. 나 AB는 각자 쓴 것만큼 6,000원. 제가 얼마 전에 이마트 가가지고 뭐 음료랑 좀 사려고 갔는데 거기서 신세계 포인트 누르라 그래가지고 제가 눌러봤어요. 눌렀더니 3,300원이 모여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연간 쓴 건데 3,300원 모여있는 거예요. 0.1% 정도를 주잖아요. 그러면요, 10,000원이 모이면 1,000,000원을 써야 돼요. 근데 저는 330만 원 썼나 봐. 신세계에서. 근데 3,300원 모인 거예요. 근데 아메이에서 6,000원 준다? 엄청 큰 거예요. 소비 활동만 했는데도 6,000원 엄청 큰 거고, 내가 나의 경험과 나의 정보를 공유했을 때 내가 받게 되는 자산 수입 24,000원. 이 수입이 아까 말한 그런 배당 수입과 같은 수입원이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물가 상승을 연동해 준다라는 거예요. 치약값이 오르면 우리에게도 주는 수입원을 그대로 올려주겠다라고 했던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다이아몬드 분들은 7천, 8천이 연봉이었대요. 근데 저 때는 제가 다이아몬드였을 때는 1억 5천이 저도 연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2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이 나는 정말 나와 함께 하고 싶은 친구 딱 3명이랑 정말 손잡고 같이 공부하고 배우고 성장해서 여행 다니면서 나는 평생 에메랄드만 할래. 에메랄드 수입이 저 때는 7천이었는데 지금 1억이거든요. 그러면 에메랄드로 평생 산다 해도 그 1억이 2억 되고 3억 되고 4억 되는 수입이에요. 그게 아까 짜장면, 물가 상승을 연동받는 일이라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부분들이 너무 재밌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써보고 너무 경험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배우는 것도 좋고 3명의 친구와 함께 마트를 바꾸고 이분들에게 내가 썼던 경험을 전달해 준 거예요. 이분들도 3%가 되었고 내가 9%가 되었을 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다 라고 해가지고 배당금으로 10만 원, 15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나와요. 이 정도만 들어와도 우리 애기 비타민 영양제는 공짜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5만 원 정도의 아미 선물 세트가 막 회사에서 12달까지 와요. 그리고 조금 더 늘려서 6%가 세분이 되고 내가 15%가 되었을 때를 브론즈 빌더라 그러면서 추가 금액 보너스 30만 원 더 주거든요. 그럼 배당금으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와요. 이 100만 원의 수입은요, 5억을 넣는 거랑 똑같은 배당금이에요. 그래서 아메이의 수입원이 얼마나 큰가를 이해하는 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고민했던 거, 내가 국민연금, 개인연금 이 정도 나올 텐데 나머지는 어떡하지? 그거를 60살이 될 때 아메이로 250만 나와도 나는 정말 잘했다. 나의 소원을 이루었노라 라고 생각하려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로부터 1,000만 점의 네트워크 형성이 되었을 때를 SP. 처음에는 도전해서 1,000만 점 해요. 근데 애를 쓰고 점핑하면 이만큼 뛰었다가 내가 애 안 쓰면 당연히 이만큼 뛰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사업도 똑같아요. 뭐든지 주식도 그렇고 모든 그래프가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렇게 가요. 그랬을 때 내가 그거를 인지하면 돼요. 내가 애 써서 이만큼 뛰었을 때 기본값이 이만큼으로 올라왔구나. 그래서 내가 애 안 쓰면 기본값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뛰었어. 이만큼 뛰었어. 그랬더니 기본값이 이만큼 올라오는구나. 이거를 인지하고 내가 한 달 한 달에 노력을 해 나아가면 나의 네트워크의 기본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달에 GP가 되었을 때를 우리가 GP라 그러면서 수입이 한 250 정도 되고요. 여섯 번째 달 내가 플래티넘이 돼요. 그러면서 정식적인 사업가로 인정을 받으면서 축하금 180만 원, 그리고 연말에 600만 원 정도를 받고요. 워커힐 호텔로 부부를 초대받아요. 그리고 9월부터 8월까지를 우리는 1년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1,000만 점이 쭉 되었을 때를 파운더스 PT 12번, 그리고 우리 250만 원 이상의 수입과 축하금 360만 원, 그리고 연말에 1,000만 원, 그리고 가족과 함께 대부분 여행을 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5천만 원의 이 연봉, 여기가 말하는 이 파운더스 PT라는 게 5천만 원. 제가 꿈꿨던 60대 이후의 삶은 딱 파운더스 PT. 이것만 돼도 진짜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배우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처럼 내가 잘 배우고 있으면, 저 진짜 그랬거든요. 저는 아무한테 말 안 하고 혼자 막 배우고 있으니까 맨날 만났던 친구가 너 어디 가? 나 몰래 맨날 어디 가? 이래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말 안 하다가 나 실은 아무리 다녀 그랬더니 나도 가볼래! 이래가지고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배우고 뭔가 이 친구가 마음 먹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구나가 배우면 궁금해해요. 근데 내가 대충 하면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잘 배우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함께 배우는 친구들이 늘어나면서 2명의 친구가 플래티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배우고 이 자리에 함께 안내하고 함께 성장했더니 사파이어 연봉 7천, 지금 7천 이상이고요. 그리고 3명의 친구를 도왔더니 에메랄드 연봉 8천에서 1억 이상 요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6명의 친구를 도왔더니 연봉 1억 8천 이상 2억까지도 요즘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보석피는 내 거와 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할 수 있겠다고 우리 스폰서님들께서 용기를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런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조금씩의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삶을 살면 돼요. 나는 에메랄드로 평생 1억으로 살아야지. 나는 다이아몬드로 2억으로 평생 살아야지.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 수입이 상속비가 없는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게 대단한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원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친정 엄마 시엄마시거든요. 저희는 이 2분의 만남으로 이제 에어로빅 친구셔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딸을 소개해 준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코타키나발루로 가족여행을 갈 때 2분을 모시고 갔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아메이의 오해가 많이 깨졌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연말에 이제 아메이는 연말 보너스가 되게 커요. 오히려 한 달 한 달 받는 것보다 연말 보너스가 진짜 인쇄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이제 몇 천만 원 받으시면은 부모님께 이렇게 용돈도 해드리는 재미도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물질로밖에 보이는 게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안에서 훨씬 더 삶의 가치가 많은 일이에요. 나의 성장부터 굉장히 많은 일들이고요. 또 반대는 했지만 그래도 저를 이해하면서 아메이를 응원해줬던 남편에게도 내가 이제 예전에 그 한 1억 정도 연말 보너스 받아가지고 1,00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회사에서 은행에서 받아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한 장만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싸줬어요. 하나 더 싸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직장을 다니거나 했으면 절대 못 싸주죠. 그래서 남편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되게 이야기 많이 하고요. 그리고 남편과도 이렇게 되게 많은 아메이 여행, 두바이, 하와이 여러 군데 갔었고 또 연말 보너스 받아가지고 아이 7살, 8살 때 이렇게 해외여행을 한 15일 정도를 제가 보내줬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요. 저는 아메이를 하면 아이들이 받는 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진짜 해년마다 부모님과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부모가 도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자기도 도전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거 우리 30년 이상 이렇게 하신 스폰서님의 2분의 사진이에요. 이거를 둘째 아들이 찰칵 찍은 거예요. 여행 가서. 그랬을 때 제가 이 사진을 보고 글을 썼어요. 근데 제가 가장 원하는 부모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때는 50대셨어요. 지금 60대가 되셨거든요. 50대 이런 그림 속의 부부가 얼마나 될까? 퇴직으로 심란할 나이가 아닌가? 24년을 손을 잡고 희로애락을 걸으며 밟아온 부부의 지난 길이 오늘의 저 그림 속을 만들지 않았을까? 대부분의 20대의 자녀와 50대의 부모는 서로 미안해하고 눈물을 흘린다. 부모는 못해줘서 미안하고 자녀는 못 따라줘서 미안해요. 그런데 20대 이상 해온 부모와 자녀는 다르다. 서로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든든해하고 우리 엄마 멋있어요. 부모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 근데 왜 그럴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집도 차도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인간 그 자아의 스스로의 성장에 있다라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어느 부모나 자녀를 위해서 뼈 빠지게 열심히 사신다. 하지만 그 수단이 어떤 결과를 맺게 하느냐에 따라 부모가 희생으로 가정을 키웠는가, 부모가 성장으로 가정을 키웠는가가 다르다. 나이가 들고 60살이 됐는데 나의 노후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내 몸은 이미 닳아서 너무 아파요. 자녀가 바라봤을 때 부모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구나가 감사하죠. 하지만 그게 부모의 희생처럼 느껴진다면 저는 행복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에 있는 스폰서님들을 봤을 때
이 안에서 부모님이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해져 있고 부모님의 노후가 짱짱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고, 그래서 저는 인간의 자아의 성장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년이 된 이후에 부모에게 남는 게 없다라면 그건 희생이었기 때문에 미안하고, 부모 스스로의 인생이 자아가 성장되었다면 그 자체가 멋있는 것이다. 무엇이 남는지가 결정짓는다. 단지 어디에서 열심히 뛰는가, 그 수단의 차이였다. 수단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아메이를 하다 보면요, 별일이 다 있어요. 우리가 직장만 다녀도, 자영업만 해도, 아니면 아이만 키워도 희로애락을 다 느껴요.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이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일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저는 아메이가 아메이 쉬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쉽다고 해요. 왜냐하면 결과를 짓는 거는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워요. 하물며 미래의 준비가 되고 내 자식의 노후까지 완전 바뀐다라면 이 일은 쉽다라고 하면 사기인 거죠. 그리고 저는 쉽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는 일이 쉬워요. 1억을 버는 일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쉬워요. 의사 나 못 돼요. 그죠? 작가 저는 못 돼요. 근데 대문하고 설명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메를 쉽다고 하는 이유가 하는 일이 쉬워요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번 선택해 보세요. 어느 일이든 어렵겠지만 그 일을 했을 때 내 미래가 끝난다라면 이 일은 그 보상에 비해서 너무 쉬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메이 안에서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들과,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게 나는 기력이 없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 했잖아요. 매력적인 사람들은요,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안주하는 게 아니라 성장 마인드가 있는 분들, 주도적으로 자기를 이 안에서 개발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이 좋은 커뮤니티 안에서 내가 영향을 받게 되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재정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관계로도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할머니가 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꾸준히 오심으로써 한번 나 자신을 발전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